서울시장 선거 빨간불 켜졌다. 여러분, 저는 서울시장 선거 이제 이길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 어려운 점은 뭐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요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금태섭하고 그 안철수하고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채널A에서 중계를 했는데 어저께 접속을 10,000명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보지는 않고 그때그때 이제 이 편집본 보고 이제 몇 번 들어가는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 정말 대깨들이요 작심하고 들이닥쳤더라고요. 그래갖고 대깨들이 뭐 금태섭이도 믿고 안철수도 믿겠죠. 대깨들한테는. 근데 이 대깨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일단 안철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철수에 대해서 계속 안초딩 뭐 MB 아바타 뭐 내가 MB 아바타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얘네들이 제일 원치 않는 후보는 안철수구나. 이거는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가 좋건 나쁘건 간에 서울시장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부산은 제가 볼 때는 이 박지원이가 계속 이제 뭐 군불 떼면서 내가 박형준이가 이 연관된 거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 민간 사찰의 공문서, 뭐 이 보고서 이런 거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올려주겠다. 이게 더 치사하고 더러운 짓인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군불대기인 겁니다. 아주 사악한 이 박지원이에요. 근데 박지원이는 아주 사악하면서 정치 구단에 아주 잔재주꾼, 사악한 강교함이라면 문재인은 사악한 무능함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문재인이가 하는 거는 무능의 아주 끝판왕이에요. 근데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빨간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채널A에서 10,000명이 그 대깨들이 들어왔던 접속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적수도 바꿔 이 라이브 토론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뭐 때로는 뭐 오세훈 조은희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경원 오신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또 나경원하고 오세훈도 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요 너무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수 정당에서 나온 4명이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취재를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국힘당에서 토론을 하는데 들어가 보지를 않느냐 그랬는데 이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첫 번째, 다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내가 별로 궁금하지가 않다. 세 번째, 아니 내 시간을 2시간씩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을 볼 정도로 그 국힘당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제 국힘당의 경우는 조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 전략가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선거는 전쟁이다. 선거는 전쟁이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막 칼로 싸워갖고 상대편을 죽이는 거를 이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한 상대편을 말하자면 난타를 하고 죽이면서 자기의 뜻을 딱 말하자면 리더로서 깃발을 올리는 게 선거예요. 그런데 국힘당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솔직히 느끼는 점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전쟁터에 나온 분 같지가 않고 소풍 온 것 같아요. 피크닉을 온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피를 토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나라가 이 존망을 다투고 있는데 막 서로 막 이렇게 추워주기 하고 뭐 덕담하기를 하질 않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치열하게 하나의 문제를 갖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생각은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서울의 용적률이라든가 서울의 재건축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할 때 이 또 급등을 하게 되면 그 이익의 환수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서울의 교통 문제라든가.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책 토론을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간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 어떤 그 정치적인 매력 이런 거를 돋보일 수 있는데 딱 보면은 너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놀랬던 건 뭐냐면 두 번째. 자, 소풍 온 것 같은 그 한가함. 그 다음에 이 칼이 아니라 그냥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게 하는 듯한, 뭐 동요 부르는 듯한 그런 듯한 아주 한가함.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후보들의 토론 실력이 네 사람 다 정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니 정치를 저렇게 오래 한 분들이 이 정도의 실력밖에 안 나오나. 그리고 뭐 그동안에 미장원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풀 드레스업하고 메이크업 하지 않고 이제 나경원 후보는 머리 이렇게 쪼매고 그 다음에 옷도 일부러 색깔도 촌스럽게 하고 막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노력을 자기의 어떤 컨텐츠 개발 노력으로 했으면은 오히려 멋있게 하고 이렇게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오세훈 후보도 지금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어정쩡한 후보더라고요. 자, 제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제일 실망한 거는 서울시장에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는 점이에요. 내가 서울시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내가 왜 서울시장에 나와야 했는가? 자기의 당위성을요. 정말 처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오신환 후보라든가 조은희 후보는 나름대로 오히려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나경원이 잘했다, 뭐 오세훈이 잘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는 팬덤 거기에 이제 막 접속하고 뭐 이런 거에 들어간 일종의 조직의 표지. 진짜로 오히려 저는 오신환이라든가 또는 조은희가 훨씬 더 저는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저께 이제 이 안철수의 경우에는요, 뭐 나름대로 볼만했어요. 이 금태섭이가 굉장히 변호사 출신에다가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있어서 막 진짜 변호사처럼 아주 말빨이 셌죠. 근데 안철수는 우리가 토론을 안철수가 두려워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몇 가지 우리의 그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그 토론은요, 홍준표가 얘기한 대로 안초딩이라고 해서 미안하다.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진정성, 이거는 좀 안철수가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고 국민의힘이 그 호소력 또 어필하는 거, 이 매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빨간불은 켜졌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요, 오늘 그 한길 리서치인가 거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저께였군요. 안철수가 39.4고요. 박영선이 39.3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거 박빙이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안철수로 단일화만 되면 서울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서울에 이 40%의 굉장히 공고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서 막 돈 뿌리고 뭐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 날라주고 지자체가 총동원이 되겠죠. 서울시 이 구청장들 23개 구청장들이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이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박영선이라는 후보는요, 자격이 없어요. 일단 박영선의 학력,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 다음에 삼성하고의 그 관계, 겉으로는 삼성 막 짓이기고 뭐 재벌 죽이는 박영선이다 이러면서 이 남편은 삼성에 연관된 그런 소송을 다 맡아가지고 집도 사고 일본에서도 재산 이런 거 다 들치면은요,
박영선이 끝까지 자기가 안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터지면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강 구도로 가게 되면 안철수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걱정하는 건 뭐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라는 거는 이 휴일이 아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25%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지금 제일 걱정한 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40대, 특히 40대 여성들, 이 대개 여성들이 기를 쓰고 투표를 하러 가는 거, 이게 굉장히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20대들이 이번에 이 투표나 이런 거를 볼 때 다 이 무능하고 사악한 문재인한테 등을 돌렸어요. 20대 여자들은 말하자면 박원순에 대한 2차 가해, 특히 우상호 아주 펴 떨어뜨리고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20대 남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20대들이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에 대해서 반문은 좋은데 이 20대들이 과연 보궐선거 하는데 투표를 하러 올 것인가? 아침 일찍 막 6시에 나와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가? 이 20대들이 좀 투표를 해주면은 정말 서울시장 이렇게 좋은데 이거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투표를 올리는 건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20대들은 국힘당은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철수로 단일화해서 안철수의 어떤 효과 이걸 가지고 20대 애들에게 이 어필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도 많이 하고 있고 주변에 20대 30대들에게 반드시 투표해라. 그래서 20대 30대 투표를 올리고 그 다음에 50대 이후에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이 기를 쓰고 투표를 하면은 안철수 단일을 하면은 저는 서울시장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돼갖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면 안철수가 아무리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요. 박영선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 말하자면은 짝퉁이 즉 진품을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 명품에 안철수가 반드시 이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네. 참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윤희숙이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만약에 국힘당이면 한번 윤희숙을 내세워서 윤희숙하고 안철수하고 막 이렇게 단일화를 하게 해서 이 뿜뿜뿜뿜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은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고 열기를 뿜었으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